자, 이번에는 24년 1회 산업기사 영역에 있어서 회로 이론 과목에 출제되었던 수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런 함수로 주어진 전류식에서 순식값과 시료값이 같기 위한 오메가 t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보기를 보면 이 오메가 t를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뭘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각도요. 그죠? 왜? 모든 보기가 각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를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요 놈은 우리가 흔히 순식값이라고 부르는 수식이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 있는 이놈이 뭡니까? 최대값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순식값도 있겠지만 시료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수식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을 시료값 기준으로 바꾸면 루트 2 곱하기 시료값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지금 이 지문의 조건을 보면 이 순식값 it라는 값과 여기 있는 시료값 i라는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실제 얘들이 같다면 이놈들은 약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루트를 넘기면 수식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끝이 났습니다. 실제 사인 함수에 있어서 루트 2분의 1, 물론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루트 2. 이런 값을 표현하는 각도는 몇 도입니까? 얘가 바로 45도다. 그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얘가 45도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봅시다. 얘를 전체 세타라고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면 이 수식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쓰는 계산기 기능 중에 한 가지를 쓰면 좀 더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자리 바꿔 줍니다. 즉 세타 기준으로 제가 표현할 건데 단순히 자리만 바꿔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여기 있는 각도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그냥 사인이 아닌 아크 사인으로 바꿔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실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어 보시면 이 친구가 45도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오메가 t 값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를 공간이 좁으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오메가 t 마이너스 15도가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놈이 45도가 되어야 하더라.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오메가 t는요.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몇 도가 됩니까? 60도야.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우리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간 전압이 100V인 삼상 평형부의 역률이 0.8이고요. 소비 전력, 즉 유효 전력이 3.7kW라면 부하로 공급되는 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선간 전압이 주어져 있고요. 역률, 유효 전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식은요. 이런 수식이 될 겁니다. 일단 선간 전압이 나와 있으니까 선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루트 3 VL I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부하로 공급되는 전류는 다른 말로 부하 전류가 되는데 얘는 실제 무슨 전류를 의미합니까? 선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요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로 언급을 하자면 얘는 수식이 뭐 기준입니까? 선 기준입니다. 맞습니까? 간혹 한 번씩 요거를 조금 어려워 하시던데 자, 제가 좀 정정을 해가지고 산 기준 요 놈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죠? 간혹 한 번씩 요 두 개 구분을 어려워 하시는데 쉽게 이렇게 들고 가십시오. 지금 제가 적은 이 수식은 이렇게 부르죠. 보통 삼상에 대한 전력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름 그대로 상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한 다음에 앞에 뭘 붙이면 된다? 3을 붙이면 되더라. 근데 선 기준이라면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시 제가 적어 볼게요. 선 기준이라면 일단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3도 씁니다. 근데 선 기준이니까 3에다가 선만 하나 붙입시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좀 구분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값은 요 놈이 되더라. 그러면 이 놈에 대해서 아래쪽에 빈 공간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놈의 수식을요, 선전류 수식으로 바꾸어 봅시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선간접이 얼마요? 100V요. 역률 얼마요? 0.8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3.7k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와트로 환산하면 3700W가 되겠다. 그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어 보시면 계산기에서는 26.7이라는 값을 탁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3번 되겠더라.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정연파의 파고율과 파형률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 볼 게 있죠. 자, 일단 저는 편의상 전류 기준으로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이렇게 개념을 하나 좀 잡아 놓겠습니다. IM은 뭐가 된다? 전류의 최대값이 된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요, 여러 가지 파형에 대한 실효값과 평균값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파형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겠죠.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살펴볼 파형은요, 첫 번째 정연파 및 정연천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메인으로 잡아야 되는 게 구형파가 있죠. 그 다음으로 삼각파. 실제 우리가 메인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요 세 가지입니다. 물론 요것도 있죠. 요 놈에 있어서 반이 되는 파형 뭐가 있습니까? 정형 반파형. 구형파도 마찬가지로 구형 반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파에 대한 개념은요, 우리가 한 가지 패턴만 잡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뭐다? 시료값과 평균값. 여기다가 얘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우선에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이 정연파부터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 정연파의 시료값은요, 여러분들 익히 아는 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루트 2를 나누어서요. 자, 그 다음에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이놈을 이빠이 외워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빠이 외워야 한다고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빠이요. 이빠이 암기를 해야 되더라. 자, 그 다음으로 구형파부터 잡으면 이 친구는요, 최대값과 시료값, 평값이 싹 다 같은 친구예요. 그죠? 자, 일단 이 정도만 잡아놓고요. 이 반파에 대한 것부터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파는요, 이름 그대로 반을 접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 값, 전체 값에 있어서 반을 취하면 반파가 되더라. 그럼 우리가 반을 취한다 치면은 2분의 1을 취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균 값은요, 그대로 2분의 1을 취하면 되지만, 시료값은 이렇게 잡으십시오. 지금 정연파,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이 친구를 보면 뭐가 있죠? 루트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료값은요, 반은 반인데, 그냥 반이 아니라 루트 반이더라.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굳이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 가지고 바로 구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취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죠.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형 반파는 어떻게 합니까? 얘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얘도 반이기 때문에 뭘 하자? 그냥 싹 다 반을 취하자. 근데 우리의 기준이 되는 정연파를 보면 얘는 루트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시료값은 똑같이 루트 반을 취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형 반파에 대한 데이터를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파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써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삼각파는요,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준이 되는 정연파와 시료값 형태는 똑같습니다. 똑같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유사합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2가 아니라 뭘 넣을 거냐?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삼각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넣을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평균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가십시오. 우리가 앞에 했던 이 구형파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사각파라고도 부릅니다. 사각형을 반으로 쪼개면 뭐가 될까요? 삼각형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반으로 쪼개면 얘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갑니다. 평균값은요, 사각형에서 절반을 쪼개면 되더라.
그래서 쓰면은 2분의 1 im.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보시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파고율과 파형률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를 또 일일이 암기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파고율과 파형률은요, 요 순서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최, 실, 평, 고, 형량.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최, 실, 평, 고, 형량. 그래서 실제 여기에 있는 모든 판은요, 그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최대값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순서로 실효값이 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평균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크기 순서 최실평 쓰신 다음에 파고율과 파형률은요,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고자를 높을 고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고가 형보다 위에 오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파고율 파형률 하면 최실평 고형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파고율을 계산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값에다가 실값을 나누시면 됩니다. 파형률은요, 실값에다가 평값을 나누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즉, 요 파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전체 데이터에서 요대로 나누시면 끝입니다. 실값에다가 평값을 나누면 파형률. 예를 들어 정연합하면 여기서 여기를 나누면 이 친구 값 나오겠죠. 그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정연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고율부터 하면은 얘는 최대값에다가 실효값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겠죠. 제값에다가 실효값을 나누면 되더라. 그럼 얘는요, 루트 2가 될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1.4, 1,4요. 그러면 일단 끝은 났습니다. 답은 3번 되겠죠. 자, 파형률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요거 약분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식관계를 정리를 한다라고 치면은 2루트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자, 얘를 계산기에 두드려 보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1.11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은 3번이 되더라. 그래서 요 내용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22kV 부하가 0.8의 역률로 운전될 때 이 부하의 무효 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무효 전력에 대한 수식을 쓰면 비상 전력에다가 무효율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 보면 비상 전력이 22kW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효율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걸 압니다. 역률이 0.8이라면 무효율은 어떠다? 0.6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13.2 kW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고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언급을 드리자면 실상 이 사인 세타는요, 루트 1 마이너스 역률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다가 0.8 넣어 보시면 이 값이 0.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참고로 봐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R옴인 6개의 저항을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접속을 하고요. 평형 삼상전압 1을 가했을 때 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요 그림에서 전류를 찾아보면 여기 있다. 그죠? 즉 무슨 전류를 구해봐라? 선 전류를 구해봐라. 자, 그리고 R은 3, E는 60이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 놈을 계산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 저항이 주어져 있다면 실제 이 문제는요, 당연스럽게 상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항이 지금 다 상 쪽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내부에 이거 무슨 결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죠? 뭔가 가운데는 델타인데 끝에 한 가지가 더 있는 요상 결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와, 땀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노? 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삼상 결선에 있어서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와, 땀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대부분의 문제는요, y 델타 등가 변환으로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내부에 델타가 있네. 야, 근데 이 꼬라지 그대로 보니까 뭔가 되게 더러워 보여. 그래서 이 델타를요, y로 등가 변환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요거 하나부터 먼저 떠올려 봅시다. 이렇게 등가변을 할 때 특히나 이렇게 각 변에 대한 저항이 모두 같다. 그러면 우리 이런 관계를 떠올릴 수 있죠. 예를 들어 델타 결선의 저항을 R 델타를 쓰고요. Y로 바꿨을 때 저항을 RY라 쓴다. 그럼 이때 각 변의 저항이 같다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요, 제가 등가변을 시켜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까지 그려놨는데, 자, 요 놈, 우리 y로 등가변한 값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요 놈을 접목시키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저항값이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r값을 넣는다면 요 놈이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실제 요 둘은 하나로 우리가 합성시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로 합성을 시키면 얘가 얼마가 된다? 4옴이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4옴. 얘도 4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류는 이 Y결선에서는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선 전류는 상 전류와 같아요. 맞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항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실상 상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요 전류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왜? 상 기준이니까. 그럼 이 놈에 대한 수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상에 대한 저항 분의 상전압력. 그죠? 우리가 상에 대한 저항, 한 상에 대한 저항이 4옴인 걸 뽑아냈습니다. 그럼 위에는 이제 상전압이 필요한데, 자,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지금 제시가 된 이는 무슨 전압입니까? 선과 선 간에 걸린 전압 아니겠습니까? 그죠? 얘가 얼마요? 60V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는 Y결선에 있어서 순간 전압과 상 전압의 관계를 떠올려보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 전압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간 전압에다가 루트 3을 나눠야겠죠. 그럼 요 따다가는 루트 3분의 60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기에서는 8.66이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1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가 된다? 델타 Y 등가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풀어보심으로써 여러분들만의 무기로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의 회로에서 단자 A와 단자 B 간의 전압 VAB는 하고 물었습니다. 즉, 요 놈 간의 전압이 뭐 된다? VAB가 된다. 그렇죠? 결국 개방단의 전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회로의 꼬라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직류 전압원과 직렬 저항이 여러 조 병렬로 된 회로예요. 자, 이런 회로에서 개방단 전압을 구할 때는 우리 어떤 법칙 쓸 수가 있습니까? 밀만의 정리를 쓸 수 있다. 그쵸? 자, 일단 바로 체크를 하면 VAB는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뭐 순수 저항, 다르게 말하면 저항의 역수, 뭐 컨덕턴스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만 써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 주어진 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회로에 대해서 요 꼬라지를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2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회로에 대해서 쓰면은 4분의 4요. 그 다음에 요 회로에 대해서 쓰면은 8분의 24요. 그 다음에 요 회로에 대해서 쓰면은 16분의 32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어떤 값이 나올 건데, 자, 실상 이 값이 지금 지문에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값을 계산했을 때 보기에 내가 계산 값이 없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계산 값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 놓친 것 같다. 뭘 놓쳤을까? 그죠? 근데 문제는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에 12.8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상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계산값이 있네. 야, 이거 무조건 답이야. 이거 무조건 맞췄어.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죠? 근데 실제 이 문제는요. 지금 풀이가 잘못됐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자, 이 회로를 잘 보시면 이놈. 이 직류 전압원의 방향이 다른 놈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반대네요. 오, 방향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얘네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방향을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계산을 때리면 답은 10.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2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실상 이 밀만의 종리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전화번의 방향을 가지고 실수를 유발하도록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그 잘못된 계산값이 보기에 있다면 야, 이거 무조건 맞췄어 하고 넘어가 버릴 거야. 그죠?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밀만의 정리를 적용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더 회로를 보시면서 요놈의 방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밀만의 정리는 항상 전원의 방향을 잘 봐라.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시간함수 요놈의 라플라스 변환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거부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sin 오메가 t라고 하는 시간함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라플라스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것과 같이 묶어서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게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라플라스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요. 자, 이걸로 혼동을 하시는데 혼동이 된다 이렇게 들고 가십시오. 앞에 s, c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안 쓰고 분모까지만 썼다라고 했을 때 얘들은 분모는 똑같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 s를 여기다가 폭에서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c도 폭에서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폭에서 적었을 때 이 분자 값은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올라갑니다. 얘는 오메가를 먼저 만나죠. 그래서 분자에 오메가가 되더라. 얘는 s를 먼저 만나죠. 그래서 분자에 s가 들어가더라. 이렇게 구분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실히 구분하셔라.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놈 바로 풀어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을 라플라스 변화 한번 때려 봅시다. 자, 일단 맨 앞에 상수가 있어요.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인 함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던 것대로 s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놈이 오메가 자리가 된다 그죠? 그래서 2의 제곱을 쓸 겁니다. 그리고 사인이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다가 s를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가 있다? 2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런 시간 함수에서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하고 라플라스 변화를 할 때 라플라스 변화 함수 is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시간 함수를 전체적으로 라플라스 변화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위의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화할 때는 그냥 대문자 쓰고 t 자리에는 s를 넣으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쭉쭉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챙기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 봤을 때 미분 기호 dt분의 t가 있어요. 그쵸?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s에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it가 있으니까 라지 is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인테그랄 dt 적분 기호가 있습니다. 적분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하면 어떻게 변할 수 있죠? s분의 1예.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시간함수 it가 있으니까 라지 is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라지 is로 수식을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묶어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라지 is입니다.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수식을 이항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주어진 보기를 보면 이 꼬라지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최종 분모를 위아래로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약분되면은 1 아닙니까? 원래 수식과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자, 분모에 있다가 최종 분모를 곱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분자는요, CS, EIS야. 자, 그 다음에 분모를 쓸 때 저는 좀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요 놈을 분배 때리는데 요 놈부터 분배를 합시다. 그러면 LCS 제곱요. 자, 이제 요 놈 분배하겠습니다. RCS요. 요 놈 분배하겠습니다. 1요. 자, 요 꼬라지는 여기에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삼상회로의 대칭분 전압이 이렇게 쭉 주어졌을 때 A상의 전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친절하게도 뭐 얘가 영상, 얘가 정상, 얘가 역상이라는 조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A상에 대한 수식관계를 또 올릴 필요가 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A상에 대한 것은요, 각각의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끝났네요. 요놈, 요놈, 요놈을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한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네요.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코일에 단상 100V의 전압을 가하면 30A의 전류가 흐르고 1.8kW의 전력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코일과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을 해가지고 회로의 합성 역률을 100%로 하기 위한 용량성 리액턴스는 대략 몇 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주어진 조건을 회로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여기 있는 조건을 보면요. 코일에 단상 100V의 전압을 가한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코일을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해놓고 단상 100V의 전압을 가했다. 그럼 이때 30A의 전류가 흐른대요. 이렇게 30A의 전류가 흐른대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1.8kW의 전력이 소비가 된답니다. 자, 그럼 요걸로 알 수가 있는 것은 이거죠. 실제 전력을 소비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류 소자 RLC 중에서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죠? R밖에 없습니다. 즉 이 코일에 저항도 하나 있구나. 실제 저항도 있구나. 요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런 회로가 있을 때 이 회로의 역률을요 100%로 하고자 한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역률을 뭐 하겠다? 개선하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콘덴서를 접속을 했다. 이런 콘덴서를 우리가 전용용 콘덴서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역률 개선용 콘덴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친구의 용량성 리액턴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역률 개선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요 놈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역률 개선했을 때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 역률 개선용 콘덴서에 대한 수식이 되겠네. 그치요?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실제 역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는 솔직히 우리가 수식관계를 고르는 문제에서 보통 사용이 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써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역률을 계산하기 전에 이놈에 대한 처음 역률이 얼마인지부터 조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얘가 없다라는 기준에서 이놈의 역률만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률은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문에 보면 전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력 기준으로 표현하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량,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유효전력은 1.8kW, 다르게 표현하면 1800W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피상전력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피상전력은요,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교류 전압의 전체 크기에다가 교류 전류의 전체 크기를 곱하면 되더라. 지금 보면 애초에 단상 100V가 인가가 되고 있고 요 회로에는 30A 전류가 흘렀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바로 비상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 곱하면 3000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역률은 0.6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따다가 우리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유효 전력이 얼마더라? 1800W더라.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역률은 0.6요.
그럼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실제 역률이 뭐 0.8이면 무효율은 0.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역률이 0.6이라면 무효율은요? 0.8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는 0.8을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그대로 뭐 0.6을 넣는다. 그럼 이 전체는 0.8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역률은 몇 프로? 100%. 그러면 요 놈이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분자 0이 되겠죠. 결국 얘는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얘만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2400 바르가 필요하더라. 이런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값이 아니라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넘어와서 이렇게 봅시다. 자, 이런 피상 전력은요,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R분의 V 제곱 꼬라지.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I 제곱 R 개념으로서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 수식을 써야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얘는 왜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하에 대한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전력용 콘덴서를 어떻게 접속을 했습니까? 병렬료. 문제는 이런 거죠.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 이 전류는요,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럼 실제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계산하려면 또 뭐 전체적으로 임피던스 계산해 가지고 전류 분배되는 것도 계산해서 얘를 뽑아내야 될 거예요. 굉장히 수직 관계가 더러워지겠죠. 그죠? 근데 병렬회로 기본 특성을 떠올리면 병렬회로 간에는 전압이 어떻습니까? 일정합니다. 즉 처음에 여기에 이 100V가 걸렸지만 얘를 병렬로 붙이더라도 여기 100V 그리고 여기도 100V가 걸리더라. 그러면 전압은 일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로 쓰면은 계산이 좀 더 정확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체크하겠습니다. 꼽혀. 자,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수식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00제곱 나누기 우리가 계산한 이 친구 2400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4.16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4.2 요 값이 답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은근히 하는 실수가 이런 거야. 일단 내용은 끝이 났는데 참고를 봐주십시오. 제가 꼽혀쳤던 이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I. 그럼 요거 쓰면 되겠네. 해서 이렇게 넣어버려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2.6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이 2번이겠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 요 값이 오류죠. 그죠? 여기 있는 이 전류는요. 이렇게 애초에 공급되는 전류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부착을 하게 되면 앞에 말한 것대로 이 전류가 분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여기 전류는요. 여기에 공급되는 전류예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가지고 안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식으로 풀면 된다? 안 되더라. 뭐 정확하게는 요 값을 가지고 이 수를 쓰면 안 되더라. 그래서 다시 이 문제는 요걸 가지고 푸는 게 훨씬 편하게 접근이 되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